바탕으로 화려한 삶을 누리는 일명 로열 패밀리. 이 대중의 부러움을 타는 그들이기에 연애부터 결혼, 이혼까지 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특종은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입니다. 로열 패밀리라 그런지 일단 확실히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혼하면 위자료가 뭐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대. 자, 근데 한편으로 든 생각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해서 애걸복걸하고 취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고 몇 번을 말해! 완전 집착 광부터 세기의 불륜 스캔들까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특종들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이어서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2001년 당시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오던 이 스타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돼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아, 저 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만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만의 행보는 세상 푸람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만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쏙 쿨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못 신었는 모양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티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한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 무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3인방. 네. 애쉬턴 버처가 결혼 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모모와 모모의 잘못된 만남.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배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배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 기구인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기래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왕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건 쫓아내라고? 굉장히 큰 건데. 뭘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왕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왕과 결혼 후 대리모 2명을 고용해 2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왕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저 아이고.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어머머. 말도 안 돼. 자기애 아닌 거 자기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왕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왕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인륜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왕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받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과연 정수왕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바람둥이 대통령이 모모하지 않는 이유.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쥘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랍니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약간 뭐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3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연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일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까미유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그래, 일이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 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에스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얘는 진짜. 이건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와.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내팽개친 얼마나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시대적인 지성인이라니 뭐 의보다 폭행학원 잡고 아무튼 참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린 거지. 마음에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죠.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했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My mother, Patricia,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